무너져 내리는 마왕성 중심에서 최강의 영웅 카이엔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마왕의 거대한 시체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마력이 고갈된 카이엔은 자신의 심장이 멈춰가는 것을 직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어둠 대신 그를 맞이한 것은 따스하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전장의 감각은 사라지고 낡았지만 포근한 침대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흉터 하나 없는 소년 시절의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마왕의 침공으로 소멸했던 고향 마을이 눈앞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카이엔은 주먹을 꽉 쥐며 이번 생에는 소중한 모든 것을 지켜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며 내면에 잠든 마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어려졌지만 전생의 극한까지 연마했던 마력 운용법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평범한 기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의 마력이 전신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과거 가장 든든한 동료였던 소꿉친구 리아와 다시 만났습니다. 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껴안는 카이엔의 행동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카이엔은 다가올 비극을 막기 위해 마을의 방비 상태부터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의 대기근과 몬스터의 습격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며 지도를 펼쳤습니다. 마침 마을을 괴롭히던 악덕 상담 무리들이 광장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엔은 예전처럼 참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상단원이 휘두른 채찍을 카이엔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손으로 잡아챘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나온 미세한 전격이 채찍을 타고 상단원의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적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힘이 건재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변한 카이엔의 모습에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숲에 숨겨진 보물창고로 향했습니다. 전생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이 고대 유적은 아직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복잡한 함정들을 손쉽게 해제하며 카이엔은 유적 깊숙한 곳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밀한 재단을 발견했습니다. 재단 위에는 고대어로 쓰인 예언서와 낡은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언서에는 자신의 회귀를 암시하는 듯한 문장이 적혀 있어 카이엔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운명에 휘둘리는 대신 그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개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적을 빠져나온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숲을 포위한 정체불명의 용병단이었습니다. 카이엔은 귀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허리춤에 연습용 목검을 잡았습니다. 목검이 허공을 가르자마자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하며 용병들의 방패를 박살냈습니다. 그는 단숨에 적진의 한복판으로 파고들어 압도적인 체술로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단 1분도 채 되지 않아 숲의 입구에는 쓰러진 용병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대장의 품에서 발견된 서신에는 왕국 근위대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웠던 변방마을에 곧 커다란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엔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계획을 한 단계 앞당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청년들을 모아 전생의 효율적인 전투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잘것없던 농부의 아들들이 카이엔의 가르침 아래 점차 정예병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날 숲 너머에서 거대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불이 아닌 강력한 마수들이 출현했을 때 나타나는 징조였습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카이엔은 지금의 힘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전설로만 내려오던 고대 미궁 속에 잠든 지능형 검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미궁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미 정체 모를 검은 그림자들이 그를 가로막기 위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단검을 치켜들고 주인공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손가락을 가볍게 튕깁니다. 순간 폭발적인 청색 마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자객들을 단숨에 튕겨내버립니다. 바닥에 쓰러진 자객들을 뒤로 한 채 그는 이끼 낀 미궁의 입구로 발을 내딛습니다. 미궁 내부는 수천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 생에서 기억해둔 지도를 떠올리며 복잡한 갈림길을 망설임 없이 통과합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거대한 돌 조각들이 떨어지며 가디언 골렘이 소환됩니다. 주인공은 골렘의 주먹이 땅을 가르기 직전에 가볍게 옆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어서 그는 주먹의 마력을 집중하여 골렘의 가슴 중앙에 있는 핵을 타격합니다. 단 한 방의 공격에 거대한 골렘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골렘의 잔해 속에서 그는 미궁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발견합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기이한 붉은 광채가 벽면을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도착한 보물방 중앙에는 거대한 검 한 자루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설의 지능형 검이자 신들의 무기라 불리는 자레스였습니다. 검에서는 누가 감히 짐을 깨우느냐는 오만한 목소리가 뇌리에 직접 울려 퍼집니다. 주인공은 피식 웃으며 자레스의 자존심을 단숨에 꺾어버릴 압도적인 마력을 방출합니다. 고작 인간인 줄 알았던 상대의 저력의 자레스는 경악하며 몸을 떱니다. 주인공은 거침없이 손을 뻗어 자레스의 자루를 움켜쥐어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자레스와 계약이 성립되자 미궁 곳곳에 쌓여있던 금화와 보석들이 그의 주머니로 쏟아집니다. 이제는 이 막대한 재력으로 회귀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장비들을 맞출 차례입니다. 미궁을 빠져나온 그는 대륙 최고의 대장장이가 머무는 성벽 도시로 향합니다. 도시의 시장은 상인들과 모험가들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는 허름해 보이지만 전설적인 명장이 숨어 지내는 뒷골목의 대장간을 찾아갑니다. 완고한 노 대장장이는 낯선 젊은이의 방문에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미궁에서 가져온 희귀한 마법 금속들을 꺼내놓자 노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대장장이는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재료들을 어루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특수한 갑옷의 도면을 대장장이에게 건넵니다. 곧이어 대장간 안에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망치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집니다. 주인공은 장비가 완성되길 기다리며 자레스와 대화를 나누며 미궁 공략 정보를 정리합니다. 자레스는 처음에 오만함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주인공에게 아첨을 떨기 바쁩니다. 며칠 후 마침내 신화급 성능을 자랑하는 전용 갑옷과 장비들이 완성되어 나타납니다. 새로운 갑옷을 착용한 주인공의 자태는 마치 전설 속의 영웅이 재림한 듯한 위엄을 보입니다. 장비 강화를 마친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국에서 벌어질 비극을 막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전 생에서 이맘때쯤 왕국의 제1왕녀가 괴수에게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왕녀의 행렬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으로 말을 달립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멀리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상보다 이른 습격에 주인공은 미간을 찌푸리며 속도를 한층 더 높입니다. 고갯마루를 넘어선 그의 눈앞에 수많은 병사가 쓰러져 있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압도적인 크기의 히드라가 왕녀가 숨은 결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말에서 뛰어내리며 등 뒤에 자레스를 뽑아들고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하지만 히드라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일반적인 마물과는 확연히 다른 불길한 신의 조각이었습니다. 히드라의 심장 부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안개는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레스의 손잡이를 고쳐주며 눈앞의 괴수가 단순한 마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왕녀가 히드라의 거대한 발톱 아래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발톱이 땅을 찍기 전 푸른 섬광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주인공의 일격에 히드라의 가장 큰 머리 하나가 맥없이 땅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려나간 단면에서 검은 점액이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두 개의 머리가 새로 돋아났습니다. 자레스는 이 현상이 신의 조각에 의한 비정상적인 재생 능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인공은 재생할 틈도 주지 않을 만큼의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천 개의 마력 화살이 공중에서 생성되어 히드라의 온몸을 향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괴수는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9개의 머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주인공은 그 혼란을 틈타 왕녀를 안아들고 안전한 바위 뒤로 신속히 이동했습니다. 겁에 질린 왕녀에게 주인공은 눈을 감고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낮은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이제 방해꾼이 사라지자 주인공의 몸에서 이전 생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정한 투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히드라 배후의 그림자 속에서 붉은 눈을 한 정체불명의 암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 히드라가 신의 재림을 위한 첫 번째 제물이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주인공은 코웃음을 치며 보이지 않는 속도로 이동해 암살자들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 넘겼습니다. 암살자들은 단 한마디의 단말마도 남기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주인을 잃은 히드라는 더욱 폭주하며 도끼를 뿜어내어 주변의 숲을 부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지능형 검 자레스에게 모든 마력 제어를 맡기고 궁극의 검수를 준비했습니다. 성검 해방 엑스카르디아라는 외침과 함께 거대한 빛의 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단 한 번의 횡배기로 히드라의 9머리와 신의 조각이 박힌 심장까지 단숨에 양단되었습니다. 신의 힘이라 자부하던 불길한 기운은 주인공의 신성한 마력 앞에 흔적도 없이 정화되었습니다.
히드라의 거대한 사체가 무너지며 땅을 울렸고 전장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숨을 고르며 다시 왕녀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왕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서 자신을 구원해준 영웅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레스는 이번 전투의 전리품으로 히드라의 독리와 신의 조각 파편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파편은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교단의 음모를 파헤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주인공은 이번 생에서는 결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뒤늦게 도착한 동료들이 주인공의 무용담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왕궁에서 열릴 성대한 연회를 상상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화로웠으며 백성들은 영웅의 귀환을 축복하듯 꽃을 흔들었습니다. 주인공은 회귀 전에 비극적인 결말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세계를 위협하는 고대 신의 세력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든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왕녀는 주인공에게 왕국의 보물을 하사하며 공식적인 수호자로 임명했습니다. 주인공은 보상보다는 자신의 곁에 살아있는 동료들과의 유대가 더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앞날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키려던 운명은 최강 영웅의 손에 의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으며 온 세상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갈등이 해결된 평화로운 대지에 영웅의 이름이 영원히 울려 퍼졌습니다.